안녕하세요. 오디오 웹진 플레인지의 오디오 칼럼니스트 주기표입니다. 일반적으로 제품을 소개를 하거나 추천을 할 때 대부분은 한 가지 제품 위주로만 설명이 이루어지죠. 비슷한 가격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브랜드의 제품에 비해서는 또 어떤 특장점을 가지고 있고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가지고 설명이 이루어진다면 이해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되겠죠. 오디오 기기는 결과적으로는 혼자서 소리를 낼 수가 없잖아요. 스피커 혼자서 소리 낼 수 있는 게 아니고, 앰프 혼자서 소리 낼 수가 있는 게 아니고, 소스 기기 혼자서 소리 낼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매칭을 이루어졌을 때 최종적으로 음질을 낼 수가 있고 결과값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제품이 정말로 좋다라고 할 거라면은 어떻게 매칭을 했을 때 그렇게 칭찬할 만한 음질이 보장이 되는 것이냐, 그리고 비용은 어느 정도 투자를 해서 매칭을 했을 때 그 제품이 가성비가 좋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냐, 그런 것까지도 설명이 이루어진다라면은 초보자 여러분들께서 훨씬 더 오디오 기기에 입문하실 때 혹은 좋은 제품을 합리적인 비용에 구축을 하실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디오 입문자분들께서 예산을 어느 정도나 잡을까요? 적게 잡으면 소위 그래도 이거는 단순 오디오가 아니라 단순 미니 오디오, 무선 오디오, 블루투스 오디오, 이어폰, 헤드폰 이런 쪽이 아니라 그래도 고급 하이파이 오디오이지 않습니까? 적게 잡으면 200이라고 생각하고요. 입문기라고 했을 때 많이 잡으면 한 400 정도 잡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스피커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죠. 취향에 따라서, 그리고 용도에 따라서, 그리고 환경에 따라서 같은 북젤프 스피커, 같은 톨브형 스피커 중에서도 취향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클래시컬한 스타일의 스피커가 맞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전자음악 사운드에 좀 더 최적화가 되어 있는 현대적인 사운드의 스피커가 또 최적화되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앰프는 최상의 제품을 한 가지 먼저 정해서 그걸 기준으로 삼는다면 어떤 앰프가 될 것인가, 그렇게 고민을 해봤을 때 사실 요즘은 이제 올인원 앰프를 많이 사용하게 되겠죠. 올인원 앰프. 근데 제가 과거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200만 원 미만의 올인원 앰프는 제 개인적으로는 별로 만족을 못합니다. 정말 제가 개인적으로 솔직하게 제 지인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혹은 제가 너무 아끼는 후배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거 사지 말고 웬만하면 그냥 이걸로 사 라고 하고 싶은 앰프를 한 가지만 선정을 해보자 라고 했을 때 바로 이 이탈리아 생산의 유니슨 리서치 유니코 프리모, 유니코 누오보를 추천하고 싶게 되었습니다. 이 제품들은 단순 인티 앰프예요. 음악 재생 기능이 없어요. 그렇다면 음악 재생 기능, 플레이어가 필요하게 되죠. 이걸 이제 다른 말로 소스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플레이어를 또 너무 고가 제품을 쓰면은 가격이 또 너무 오버가 돼버려요. 그래서 저는 이 미션의 LX 커넥트 D8이라는 제품을 추천을 하게 됩니다. 좋은 오디오 시스템, 합리적인 가격에서 최상의 오디오 시스템을 꾸민다라고 했을 때에는 적정한 타협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오디오 초보자분들일수록 소스기기에 의한 음질 차이를 크게 느끼지는 못해요. 요즘 블루투스 기술 자체가 워낙 좋아졌기 때문에 스피커의 성능이 뛰어나고 그 스피커의 성능을 잘 이끌어내줄 수 있는 정말 준수한 훌륭한 성능의 앰프만 잘 매칭을 해주면은 기본적으로 이 가격대에서 형성할 수 있는 음질의 80% 이상은 이미 형성이 되는 거예요. 소스 기기를 저렴한 걸로 매칭을 하더라도 이미 스피커와 앰프와의 관계에 있어서 음질의 80% 이상은 만들어져 버린다 이거예요. 그 80%를 완벽하게 만드는 게 우선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소스 기기는 걱정하셔도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스피커와 앰프와의 매칭을 통해서 오디오의 기본기를 최대한 높은 곳까지 끌어올려서 만들어 놓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유니코 누오보가 있고 유니코 프리모가 있어요. 디자인은 완벽하게 동일해요. 내부 회로 설계만 살짝 달라요. 유니코 프리모 정도가 되면 가격이 상당히 현재 국내에서 구할 수 있는 가격이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유니코 누오보가 되면은 가격이 한 35만 원, 40만 원 그 정도, 조금 더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충분히 돈값은 합니다. 유니코 누오보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제가 앰프를 판단할 때, 앰프를 평가를 할 때 어떻게 평가를 하라고 했는가, 그 원리에 대해서 저는 항상 설명을 드리죠. 첫 번째, AB 클래스 방식이냐 D 클래스 방식이냐 그거를 먼저 구분을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AB 클래스 증폭 방식의 경우에는 출력을 보지 마시고 출력보다는 내부에 투입된 부품의 용량을 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피를 온몸으로 순환을 시켜주는, 펌핑을 해가지고 순환을 시켜주는 심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전원부 트랜스의 용량이 중요하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전원부 트랜스뿐만 아니라 전원부 캐패시터라는 게 있어요. 저 원통처럼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것들, 그 부품들의 용량도 중요하다. 그리고 증폭부, 이 방열판에 붙어 있는 네모난 이렇게 까만 트랜지스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소위 말하자면 그 트랜지스터가 TR 앰프 할 때 트랜지스터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신호를 증폭을 하는 건데, 그 트랜지스터가 예를 들어 가지고 한 채널당 몇 개씩 사용이 되었느냐, 이게 예컨대 컴퓨터 CPU로 치자면은 컴퓨터 CPU 하나 안에 코어가 몇 개가 들어갔느냐, 그런 것과 약간 비슷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아니면은 자동차에서 엔진 하나에 실린더가 몇 개가 들어갔느냐, 그래서 4기통 방식이냐 6기통 방식이냐 8기통 방식이냐. 유니슨 리더치의 유니코 누오보, 제가 추천을 많이 하던 앰프예요. 이 제품 특징적인 것은 이탈리아 생산 제품입니다. 여기서부터 여러분들하고 한번 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하자고요. 댓글에다가 글을 쓰시기 바랍니다. 중국 제품 빼고요, 비슷한 가격대에서 유니코 프리모나 유니코 누오보하고 비슷한 스펙을 가지고 있는, 비슷한 물량 투입, 그러면서 현지 생산된 제품이 있으시면은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몇 분을 제가 선정해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프리모는 무려 35만 원 가량 더 저렴한데 이탈리아 생산 제품이에요. 만듦새도 다부지고 묵직합니다. 물량 투입 어떻게 되느냐? 트랜스, 제일 중요한 전원부 트랜스 400V 암페어입니다. 유니코 프리모도 400V 암페어예요. 그러면은 100만 원대의 다른 경쟁 기종들은 용량이 어떻게 되느냐? 대부분 200V 암페어 수준입니다. 콘덴서 용량, 전원부 캐패시터 용량 어느 정도가 들어갔을 것이냐, 요거 제가 기억이 살짝 가물가물하긴 하는데요. 유니코 누오보 같은 경우는 8만 마이크로 페럿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증폭부에 트랜지스터 몇 개 들어갔느냐, 채널별로 4개씩 해가지고 8개가 들어갔습니다. 100만 원대 앰프 같은 경우는요, 채널당 2개씩 해가지고 4개 들어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심지어는 유니슨 리더치 유니코 프리모하고 유니코 누오보 같은 경우에는 단순 TR 앰프가 아니라 진공관 하이브리드 방식의 앰프입니다. 그래서 유니코 프리모에는 진공관이 1개가 들어가고요, 유니코 누오보에는 진공관이 2개가 들어갑니다. 진공관의 풍부함과 진공관의 감성까지도 겸비할 수 있게끔 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설계 비용도 더 비싸고 설계하기 위한 기술력도 더 고급 기술이 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마치 원목을 깎아서 만들어 놓은 것 같은 이런, 참 손에도 잘 쥐어지고 정말 고급스러운 리모컨까지 제공하죠. 요즘은 이제 블랙 색상으로 나갑니다. 이런 거 하나까지도 감성이 묻어나는 제품 아니겠습니까? 이런 제품을 이 가격대에서 어떻게 잡습니까? 만듦새 묵직하고 노브를 돌렸을 때 이 부드럽고 매끄러운 느낌, 그리고 여기에도 나무로 유니슨 리더치 로고 같은 거 이렇게 박혀져 있는 느낌, 뒤에 고급스러운 단자, 단단하고 견고한 셰시. 제가 오디오 사운드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 오디오적인 사운드와 음악적인 사운드 두 가지로 또 구분을 할 수가 있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오디오적인 사운드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올림픽에서 채점을 하는데 회전을 몇 바퀴를 한 번에 돌았느냐, 점프를 얼마만큼 했느냐, 얼마만큼 근력이 뛰어나느냐, 그런 특성 하나하나를 따지는 것이 오디오적인 특성인 거예요. 선명도가 얼마나 뛰어나냐, 요걸 따지는 것은 오디오적인 특성인 거예요. 조화가 이루어져서 내가 듣고자 하는 장르별 음악성이 굉장히 고급스러우면서도 감성적으로 표현이 되었다 해가지고 내가 무슨 여성 보컬을 듣는다거나 재즈를 듣는다거나 뭐 팝송을 블루스 음악을 듣는다거나 뭐 클래식 음악을 듣는다거나 했을 때 그 장르에 어울리는, 그 목소리에 어울리는, 그 악기에 어울리는 촉감이나 온기감이라든지 질감이 나와줘서 나는 듣기가 좋았다. 그건 이제 음악성의 개념인 거예요. 아이돌 음악이라든지 팝송이라든지 이런 쪽을 좀 더 내가 많이 듣는다, 그러면은 선명함이 좋은 오디오를 구매를 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합니다. 내가 전자음악 쪽의 음악을 훨씬 더 내가 좀 더 많이 듣는데 좀 더 나는 좀 그 제한된 공간에서 깔끔 단정하게 소리를 듣는 걸 더 좋아한다, 그러면은 요 앰프 사지 마시고요, 그냥 D클래스 증폭 방식 앰프 사시면 돼요. D클래스 증폭 방식을 구분하기가 좀 어렵다, 저희 채널에서 주도적으로 추천하는 제품은 누프라임, 다른 타 채널 같은 경우는 이제 나드, 이런 쪽이 이 두 가지가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대표적이죠. 엄밀히 말하자면은 소리의 감성은 별로 없어요. 소리가 뭐 진하다거나 질감이 뛰어나다거나 뭐 섬세하다거나 그런 건 별로 없지만은 소리가 깔끔 단정하면서도 깨끗하게 나와주는 거는 AB 클래스 방식보다는 더 나아요. 여러분들께서 음악을 들으면서 가장 좋았던 적은 언제입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무슨 뭔가 되게 슬픔이 느껴지는 음악들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비장한 톤으로 연주되는 그런 음악들. 나이가 조금 들어가면서는 이 그 톤이 좀 느린 음악들이 점점 더 좋아지더라고요. 다른 말로는 뭐 결감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 촉감과 결감이 되게 근사하고 산뜻하고 부드럽게 위로감이 느껴지더라고요. 소위 말하자면 뭐 명징하고 정교하다라는 이유로 뚝뚝 떨어지면서 깔끔 단정하게 내줘버리면 아유 피곤해 꺼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뭐 200만 원 미만의 AB 클래스 방식의 앰프에서는 뭐 좋은 앰프들도 감성적인 사운드를 내주는 앰프들도 없지는 않습니다만은 워낙 요즘 제품 가격들이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요. 물량 투입이 많이 안 되어 있는 AB 클래스 방식의 앰프는 그냥 답답해요. 그래서 저는 하이파이적인 감성이 느껴지는 근사하면서도 소리의 질감과 소리의 온기감과 소리의 촉감과 소리의 결감과 이거 뭔가 살아있는 듯한 오가닉한 느낌 이런 거를 논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앰프로 저는 유인스미드의 유니코 프리모나 유니코 누보 정도를 권장하는 겁니다. 여기에 구동하기 어렵고 좀 사운드를 무겁게 재생하는 스피커 매칭하시면 안 돼요. 담백하고 부드럽고 매끄럽고 밀도감 좋고 질감 좋고 풍부하고 중저음도 잘 내주고 전 대역에 대한 밸런스 좋은 앰프이기 때문에 밝고 경쾌한 쪽으로 매칭을 하세요. 저는 정말로 음악을 감성적으로 듣고자 하시는 분들, 내가 누리고자 하는 다양한 감정을 그 음악에서 오롯이 정말 진하게 느끼고 싶다, 정말 절절하게 느끼고 싶다, 그러면은 오디오를 선택을 했을 때 감성적인 오디오를 선택을 하셔야지 과도하게 오디오적이거나 과도하게 오디오적인 테크니컬만 따지거나 아니면은 전자제품 선택하듯이 오디오를 선택을 하시면 전자제품 만드는 회사에서 무슨 감성을 알겠냐 이거예요. 그 브랜드의 스피커가 좋다고 하니까 그냥 브랜드만 믿고 그냥 매칭,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이야기예요. 그 브랜드가 밝고 경쾌하다더라, 그 브랜드가 구동이 어렵지 않으면서도 소리가 무겁지 않으면서도 중고음의 하모니컬이 좋다더라, 개방감이 있으면서도 신선한 사운드를 재생한다더라 그 브랜드가, 그러면 매칭하시는 건 괜찮죠. 오디오 제품에 처음 투자를 하면서 고급 하이파이 오디오 제품을 구매를 하시게 되면요, 그 선명도라는 것을 무시할 수 없게 돼요. 10명의 소비자가 있다고 하면 7명 이상은 선명도에 연연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내가 오디오 제품을 구매를 했기 때문에 이 제품이 음질이 좋은가 아니면 품질이 좋은가, 제품을 바꾸게 됐으면, 업그레이드를 하게 됐으면 이 제품이 내가 더 비싼 금액을 주고 바꿨는데 음질이 더 좋아졌는가, 근데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가장 기준을 삼는 게 바로 선명도인 거예요. 다른 말로는 그분들 사이에서는 그걸 해상력이라고 표현을 하죠. 한동안 이제 선명도 위주로 오디오 생활을 하다가 어느 순간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틀었거나 인상 깊은 음악을 알게 되었을 때, 오디오 기기를 바꿔서 재생을 해봤을 때, 혹은 나보다 훨씬 더 오디오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의 시스템으로 내가 평소에 듣던 음악을 재생을 했을 때 선명도가 엄청나게 뛰어난 거는 아닌데도 이야, 이 음악이 이렇게 들렸었나? 하는 그런 계기가 발생을 해요. 그걸 알고 이제부터는 질감과 촉감을 따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발생을 해요. 오디오만을 위한 생활은 한 10년 했다고 치자고요. 근데 우리가 음악 감상이라는 생활은 죽을 때까지 해야 되잖아요. 나이 70, 80 먹을 때까지도 해야 돼요. 그러면 나이 70, 80 먹을 때까지 해상력만 듣고 사냐고요. 그 연주되는 악기 특유의 질감과 톤, 그리고 울림, 그리고 또 하나 인류 역사상 최고의 또 악기, 사람의 목소리 아닙니까? 사람의 목소리. 그 악기들, 사람의 목소리와 그 악기들을 선명도와 해상력으로만 즐기는 게 아니잖아요. 선명도가 최고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재생되는 음악 특유의 그 톤 앤 밸런스, 그리고 뭐 온기감, 소리의 밀도, 그리고 질감, 촉감, 그거를 즐기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스피커와 소스키 매칭 이야기로 결론을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인원 앰프가 아니라고 해서 마치 사용을 못할 것처럼, 사용을 못하는 제품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하이파이 오디오는 분리가 되면 될수록 사실상 성능은 더 좋아집니다. 올인원 앰프라는 것은 기능이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기능을 구현시키기 위한 다양한 부품도 들어가고요.
블루투스 뭐 네트워크 기능 이런 게 들어가면은 로열티라든지 인증 비용 같은 것도 들어가요. 그리고 고장도 더 잘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더 비싸지는 측면이 있어요. 근본적인 앰프 성능은 게임이 안 됩니다. 근본적인 물량의 투입은 게임이 안 된다고요. 앰프의 근본 성능은 음질과 구동력이죠. 자동차를 구매를 하면서 옵션이 중요합니까? 자동차의 근본 성능이나 안전성이 중요합니까? 비슷한 가격의 올인원 앰프와 비슷한 가격의 유니슨 리서치 제품을 비교를 하면은요, 트랜스 용량은 절반 미만이고요. 증폭 TR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가격대의 올인원 앰프 같은 경우는 4개 들어가 있어요. 4개. 얘는 8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출력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만 출력도 얘가 한 2배 가까이 되고요. 그리고 내부에 이제 콘덴서 용량 같은 것도 얘가 2배 이상 더 높게 들어가 있고요. 다만 올인원 앰프는 기능성이 좋기 때문에 앰프 근본 성능이나 물량 투입은 좀 떨어지더라도 기능성 위주로 사용하는 거고 기능성 위주로 추천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얘는 별도의 기능이 없는데 어떻게 사용하냐, 어떻게 무선 재생을 하냐, 어떻게 텔레비전하고 디지털 연결을 하냐, 이 제품이 이제 들어가면 그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제품으로 RCA 케이블 하나만 연결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RCA 케이블 하나만 여기 프리아웃 단자에서 연결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얘가 상당히 준수한, 상당히 우수한 수준의 블루투스 리시버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보다 더 좋아지려면 무조건 소스기 가격이 무조건 100만 원 이상은 올라가야 돼요. 근데 얘는 그거보다 훨씬 더 저렴하죠. 훨씬 더 저렴하면서도 편리하죠. 그리고 블루투스가 기본적으로 되고 광 입력되고 HDMI 입력되고 USB DAC 입력되고, 그러니까 그리고 뭐 헤드폰 앰프 되고 안 될 거 없이 거의 대부분 되죠. 텔레비전은 광이나 HDMI로 연결하면 되고 PC나 노트북은 USB DAC로 연결이 가능합니다. USB DAC가 탑재가 안 된 올인원 앰프들 의외로 많아요. 근데 이 제품을 겸비해서 사용하게 되면은 데스크탑 컴퓨터뿐만 아니라 노트북까지도 USB DAC로 고성능으로 연결이 가능하다는 점. 올인원 앰프라고 하더라도 HDMI 입력 안 되는 올인원 앰프들도 많아요. 근데 어찌됐든 이 미션 LX 커넥트 DAC를 같이 연동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은 그 모든 문제들이 한 방에 해결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스피커는 어떻게 매칭을 하느냐, 다시 강조를 드립니다. 구동이 어렵지 않으면서 밝은 성향의 스피커를 매칭하세요. 트라이앵글 보레아 시리도 괜찮습니다만은 거실에서 쓰실 거면은 지금 이 구성에다가 트라이앵글 보레아 시리즈의 BR08 정도 매칭을 하시면은 가격 대비 매우 우수합니다. 그런데 북쉘프 스피커이면서 보레아 시리즈는 여기에 매칭을 하면은 해상력은 살짝 아쉬울 것 같다. 그런 경우에는 비슷한 가격의 이 코메트 40주년을 매칭을 하면 보레아 시리즈보다 해상력이 월등히 뛰어납니다. 나는 무조건 소리가 청량해야 되고 소리의 선명도가 뛰어나야 되고 중고음의 해상력이 뛰어나야 되는데, 그런 스피커를 선택하면은 대체적으로는 이제 금속 트위터 계열이다 보니까 소리가 좀 차갑더라. 그래서 유니슨 리서치하고 매칭을 하게 되면은 그 단점이 서로 상쇄가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대표적인 매칭, 엘락 매칭입니다. 엘락. 북쉘프 스피커는 카리나 243.4를 쓰시면 되고, 톨보이형 스피커는 요 뒤에 있는 카리나 FS 247.4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저 톨보이형 스피커도 가격이 좋아요. 참고로 100만 원대에서 판매가 되는 스피커를 여기에 매칭을 하시게 되면은 총 구성이 300만 원 후반 혹은 400만 원 정도에서 구성이 가능해집니다. 스펜더에는 A 시리즈가 있고 클래식 시리즈가 있어요. A1이라는 북쉘프 스피커도 있고, 여기 이제 클래식 4/5라는 스피커도 있어요. 4/5하고도 잘 맞아요. 아마 제가 추천하는 스피커들 중에서 소리가 미끈하고 약간 어두운 톤에 가까운 스피커 중에서는 저 4/5가 가장 부드러운 톤, 부드럽고 미끈하고 감미로운 톤의 소리를 낼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이 둘이 매칭을 하면은 소리가 좀 답답하지 않겠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소리가 아주 청량하지는 않죠. 소리가 청량해서 듣는 스피커는 아니기 때문에. 근데 매칭은 아주 잘 맞습니다. 얘보다 좀 더 고급 스피커를 구매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람의 LS3/5A 혹은 LS5/9. 스펜더는 살짝 밝은 사운드로 듣고 싶다. 그럼 A1. 가격도 A1으로 하면은 저렴해요. 근데 좀 더 질감이 풍부하면서도 진한 사운드를 듣고 싶다. 그럼 클래식 4/5로 매칭하시면 되는 겁니다. 톨보이형 스피커로 매칭을 하고 싶다. 여기 A7 매칭하시면 돼요. A7하고 얘하고 너무너무 잘 맞아요. 거의 정성 매칭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너무너무 잘 맞습니다. 감성적인 측면에 있어서. A 시리즈 같은 경우는 스펜더가 디자인이 이렇게 생겼어도 소리가 상당히 경쾌 발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니슨 리서치하고도 매우 잘 맞습니다.
다음 브랜드 파인오디오의 500 시리즈가 그 전 수입사에서 싸게 푼 물량이 있었어요. 그런데 현 수입사에서도 재고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제가 테스트를 해봤는데 저 제품들이 의외로 싼 스피커들이 아닌데 고급 무늬목 마감이에요. 얘는 502라는 스피커입니다. 근데 얘보다 한 사이즈 작은 게 501이라는 스피커가 있어요. 501이 우퍼 사이즈가 6인치일 겁니다, 아마도. 근데 502는 무려 8인치예요. 그러니까 502는 좀 크죠?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대부분의 가정에서 501이면은 완전 베스트 매칭이에요. 최고 가성비의 톨보이 스피커 매칭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현재 저로서는 파인오디오의 501 매칭을 적극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유인스니더치를 칭찬하면서 청음 영상을 하나 올렸는데 그때 파인오디오의 클래식 8 청음 영상을 올렸어요. 그때 앰프를 제가 뭘 사용을 했죠? 요 앰프를 사용했습니다. 파인오디오가 동축 유닛을 사용한 클래시컬한 느낌의 스피커이긴 한데 밝은 톤이에요. 디자인에 비해서는 살짝 밝은 톤인데 유인스니더치의 누오보를 매칭을 하게 되면요, 그 밝은 톤에 기름칠을 해줘요. 굉장히 유연하면서도 부드러운 촉감의 고급스러운 기름칠을 해주는 거예요. 클래식 8하고 매칭을 하셔도 되고, 클래식 8이 가격적으로 좀 부담이 된다. 근데 나는 북쉘프 스피커나 박스형 스피커가 나는 더 좋다라고 했을 때는 클래식 8 SM을 매칭하시면 됩니다. 이 외에도 뭐 근래 제가 사용해 보기로 오디오 벡터 같은 스피커도 잘 맞고요. B&W도 나름대로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B&W가 뭐 600 시리즈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워낙에 사운드가 좀 얌전해서, 얘도 좀 얌전한 톤이다 보니까, 부드럽고 얌전한 톤이다 보니까 B&W는 좀 더 밝고 경쾌한, 그러면서도 깔끔 단정한 매칭 오디오들하고 좀 더 잘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굉장히 좀 중립적인 사운드, 원하지 않으면서도 중립적인 사운드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B&W하고 유인스니더치도 상당히 잘 맞을 것 같고요. 모니터 오디오는 저는 골드 200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모니터 오디오 스피커들 중에서 저음이 많이 나오는, 저음이 세게 나오는 스피커들은 좀 피하는 게 좋겠다. 얘 자체가 저음이 좀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거실에서 실버 100까지 사용하는 거는 괜찮을 수 있는데, 실버 시리즈의 톨보이 스피커하고는 그렇게 아주 최상의 매칭까지는 아닐 수도 있다. 엘락이 특히 잘 맞습니다. 엘락 테스트 해봤는데 엘락의 단점을 거의 완벽하게 감춰줄 수 있는, 개선시켜줄, 상쇄를 시켜줄 수 있는 아주 좋은 매칭이다. 엘락을 오디오적인 쾌감보다는 음악적인 톤 앤 밸런스로 듣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너무너무 훌륭한 매칭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JBL 스피커하고도 잘 맞습니다. 근데 JBL 스피커를 약간 투박하게 사용하고자 하시는 분들이라거나, 아니면은 저음을 좀 괴팍하게 내고 싶다거나, 사운드를 좀 짱짱하게 만들고 싶다거나, 그런 용도라면은 다른 앰프가 맞는 거고, JBL 사운드를 좀 감미롭고 유연하고 좀 감성적으로 만들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의외로 또 잘 맞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렸던 느낌의 그런 감성적이면서도 음악적이고 굉장히 부드럽고 감미롭고 근사하고 결감의 느낌이 좋고 그런 매칭들이다. 그리고 다들 좋은 제품들이고 음악성이 보장된 제품들인데, 이렇게 총 매칭을 했을 때 금액이 400만 원 내외 수준에서 매칭이 가능한 매칭들이다. 오늘 영상 단일 영상으로는 상당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봤고요. 굉장히 긴 영상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스타일의 영상들 여러분들께서 좀 재밌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